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한반도 정세와 지구촌 관련 소식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산하기관이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기 위해서 북한 주민에게 돈을 줬다는 보도가 나와 있군요. 국회 외통위의 한 민주당 의원이 밝혀낸 사실을 오늘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남북 관계에도 큰 파장을 줄 수 있고 또 북한의 군인들한테 직접 돈을 준 거라서 심각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에서 예산의 90%를 지원받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 이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에 설립된 재단인데요. 작년 7월에 북한 주민 2사람이 압록강을 건너서 탈북을 할 때 북한 수비대한테, 군인들한테 도강비 수백만 원을 줬다는 게 골자입니다. 한 탈북자 일권단체가 재단한테 돈을 요청해 와서 이틀 만에 승인해서 그걸 줬고 그 주민들은 일단 탈북에 성공해서 현재 남측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례가 한 번뿐인가요? 증빙 자료가 그나마 있는 것은 이 사례 하나지만 이 탈북자를 돕는다는 민간단체가 요청을 하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긴급 구호 사업이라는 것을 이 재단이 2011년부터 대외비로 집행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례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황상 비슷한 일이 한 50건 정도가 보였는데요. 나라 돈을 쓰는 일인데 증빙 자료 같은 것도 별로 남겨지지 않았다는 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강비 지급에 대해서 재단 쪽에서는 긴급 상황이었다 라는 말하고 또 서류 작성상의 실수였다, 이런 다른 해명이 나왔고요. 또 통일부 담당자는 도강비 지원은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또 이런 추정입니다.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문서 작성상의 착오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북한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할까요? 예, 탈북자 지원이라고 하면은 중국 같은데 이미 나와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또 그 사람들을 국내로 귀국시켜서 정착을 돕는 일, 이게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 일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획 탈북에 직접 개입한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게 남한 정부 차원의 주민 빼각이다 혹은 주민 납치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항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북한의 군인들한테 우리 세금을 뇌물로 줬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같은 실정법에 위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당시에 워낙 위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가 정말 위급한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치명적인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지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네. 자,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북한 인권법을 만들자고 할 때 야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야권은 북한 인권법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 지원법에 불과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법을 근거로 해서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비용, 이것을 정부가 대줌으로써 휴전선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 나온 이 도강비 지원 문제처럼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우리 정부 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없어도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의 도청 파문 다시 아시아로 번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전직 CIA 요원 스노든이 지난 6월에 미국의 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했을 때 그때 이미 아시아권을 한번 휩쓸고 갔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아시아 국가들을 강타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이렇게 5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아시아 각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에다가 감시시설을 몰래 설치해놓고 그 나라의 정치, 외교, 경제 관련 정보를 모았다라는 기사가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 그리고 독일의 슈피겔 이런 언론을 통해서 일제히 나왔습니다. 영미권 첩보 동맹 5개 나라를 Five Eyes, 5개의 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기들이 모은 정보를 서로 공유해 왔습니다. 이 나라들은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 이런 나라들에서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렇지만 한중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 국가안보국 NSA가 구글의 비밀 자료도 빼돌렸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예, 구글과 야후가 전 세계에다가 분산 배치해 놓은 데이터 센터들을 서로 연결하는 내부 광섬망이 암호화 처리가 안 됐다는
안 돼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서 미국 국가안보국이 두 회사의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빼냈다라는 보도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왔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주간지 파노라마는 국가안보국이 올 3월에 새 교황을 뽑으려고 바티칸에 모인 추기경들을 도청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백악관하고 정보기관 사이에 갈등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우리는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고, 반면에 정보기관의 수장들은 백악관이 알았다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했는데요. 백악관이 정보기관들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데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미국 언론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미국이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지도가 역대 최저라고 하죠? 미국의 MBC 방송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저께 발표를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42%로 임기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 셧다운 때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도청 파문, 그리고 시리아 화학무기 관련 논란, 또 건강보험 개혁안 논란 등등 때문에 안 좋은 성적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일들은 모두 9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미국의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것도 이번 조사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자, 중국 얼마 전에 베이징 자금성 테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이후에 그 테러 위협이 계속 나오고 있다죠. 어제 중국의 각 지역에서 중국 국내선 여객기가 폭파 위협을 받는 사건이 줄줄이 일어났습니다. 네. 후난성 창사에서 저장성의 항저우로 향하던 항공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전화가 와서 이륙 45분 만에 긴급 착륙한 일이 있었고요. 또 푸젠성의 푸저우라는 곳에서 수촨성의 청도로 향하는 비행기에서도 폭발물이 있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서 이륙이 늦어졌습니다. 헤이룽장성의 하얼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자금성 차량 테러 이후에 이런 테러 위협이 계속 나오면서 중국이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공안은 관공서 같은 주요 건물의 경계 수준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시리아 소식이 오랜만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리아 당국이 화학무기 생산 시설의 파괴 작업을 완료했다고 화학무기 금지 기구가 발표했습니다. 이 기구의 사찰팀이 현장에서 모든 과정을 검증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더 이상은 만들어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일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화학무기를 없애는 작업인데요. 시리아가 그동안 비교적 협조를 잘해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제거한다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무기 시설 23곳 중에서 2곳에 접근을 못했다라는 보도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게 치안 문제 때문에 못 간 거지 시리아 정부가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있던 설비를 다른 곳으로 옮겨와서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전 상황이 당장 호전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폐기에 이렇게 협조하는 것은 시리아의 후원국인 러시아가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또 화학무기를 써보니까 이게 비용 대비 효과로 볼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시리아 내전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데요. 시리아 인권관측소라는 기구는 재작년 내전 발발 이후에 지금까지 12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몇 시간 전에 발표했습니다. 시리아가 끝없는 내선을 벌이고 있는 소말리아처럼 될 거란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전폭기가 어제 시리아 영공 안으로 들어가서 군 기지와 미사일을 파괴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 시리아 정부한테 오히려 명분을 더 주는 건데, 그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시리아 내전이 더 길어지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